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진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진로를 가기 위한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생각보다 이거 테크트리를 좀 잘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추천하는 어떤 진로 학과 네, 같은 경우에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앞으로 사실은 이제 먹는 거, 먹거리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가장 깊이 하고 네. 잘 안 하는 그렇죠. 농대 쪽, 농대 쪽에 있는 과들. 네. 이쪽이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는가. 이것도 전 조심스레 좀 추천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4차 좀 뜨고 산업 있지 않나요? 4차 이미 뜨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많이 깊이 해요. 어. 많이 깊이 합니다. 문과는 무조건 뭐 경영, 경제 아니면 이제 사회과학 계열의 이과 쪽 애들은 우리가 뭐 특히 얘기하는 이제 뭐 전화기, 네. 뭐 의대, 치대 뭐 그런 데는 빼고라도 네. 전화기 쪽으로 이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좋지만 네. 이왕이면은 그래도 좀 앞으로 왜냐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4년을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이라는 군대를 갔다 오면 6년 후에 어떤 직업이 어떻게 또 이게 상승세를 오르락내리락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임학과, 예, 나무 있죠.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네. 임학과의 어떤 생명연구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산림청의 공사 쪽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괜찮고. 공사 괜찮은데. 예. 그거는 왜냐면 살림이 이제 아니라도 괜찮은데. 특히 이제 네. 지방에 있는 그 국립대학들은 네. 다 임학과가 다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리고 또 네. 지방에는 또 산들이 괜찮아요. 많다 보니까 네. 그 자체적으로 이제 산림청들이 많아서 거기다가 오히려- 이게 또 지역 인재까지 결합이 되면 그렇죠. 아, 네. 예. 네. 진짜 그리고- 지역 인재 잘 활용하면 좋아요. 네. 그리고 또 뭐 통계학과 예. 지금 아니면 이제 뭐 수학과 같은 거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요즘에 얘기하는 이제 잘 팔린다. 그렇죠. 수학과 네. 통계학과는 지금 AI 때문에 네. 예, 상당히 좀 핫한. 오히려 뭐 학과입니다. 전산이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네. 오히려 이제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좀 폭넓게 한다 그러면 오히려 네. 통계나 수학과가 더 예. 좀 넓게 배울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 사실 뭐 네. AI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컴퓨터공학과 친구들이 하는 경우보다는 수학과나 아니면 통계학과 또는 뭐 전자전기라든지 좋은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네, 컴퓨터공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AI 세미나나 이런 데를 좀 가는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옛날하고는 이제 웹 개발이나 코딩을 하는 장벽이 되게 낮아졌대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코딩을 할 때 한 줄 한 줄 다 따로 써야 돼요. 그렇죠. 네, 써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에 이제 도구들이 좋아가지고 한 줄 한 줄 쓰는 것보다 오픈 소스 따가지고 그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코딩에 대한 장벽이 되게 낮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 장벽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이제 전문 분야별로 나눠진 전문성이 오히려 더 핵심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공학 자체를 뭐 코딩으로 어떻게 커버하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창의적으로 융합할까. 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코딩을 조금 배워서 그걸 갖다 빅데이터화 시키거나 아니면 AI, 인공지능과 접목하는 경우가 그게 상당히 훨씬 더 많아졌어요. 풍부한 어떤 기획과 새로운 어떤 그 아이디어를 네. 창출할 수 있는 인기학과, 추천학과는 이미 데이터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그죠? 그 대학에서 상위 3개 학과가 추천학과예요, 사실은. 네. 그 실력이 되면. 네. 그럼 인재들이 글로 다 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걔네들이 취업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돼.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조금 낮더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업. 그래서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라. 그리고 자기 수준에 좀 맞는 학교를 가라. 그게 저는 비추천해서 그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딱 맞는 것 같은 게 예전에 네. 학력고사 때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340만점에 학력고사 과연 누가 알고 있을까요? 저도 학력고사 세대 아니에요. 저 승세대예요. 제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어. 예, 예. 그래서 듣다 보니까 340만점에 190이 나왔는데 서울 법대를 붙은 거예요. 그치. 그때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다 이제 얼어붙어 있었던 거죠. 예, 그럴 때 이제 상위권 학과가 한 번씩 뚫리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렇죠. 그게 그때는 서울 법대였던 거예요. 이 학생을 붙여야 되냐, 예. 말아야 되냐, 그것도 네. 한번 좀 이슈화가 됐던 좀, 기억나요? 예,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관심이 너무 많았어. 얘네들 네. 학점이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네. 중간에 군대 갔다 그러고, 네. 뭐 그런 게, 그러고 네. 다음 복학을 하느냐, 뭐 네. 이런 얘기까지 추적하고 그쵸.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꼭 그 과가 안 맞더라도 예. 또 가서 또 할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뭐. 너무 인기학과, 네. 뭐 꼭 뭐 옛날에 뭐 법대, 그 다음에 뭐 요즘 경영, 특히 의대. 예. 의대는 소신 없고 거기에 적성이 안 맞는 사람이 갔을 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쇼킹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음. 연대 세브란스에 이제 차석으로 들어간 친구가 뭐 치대에 들어갔는데 모 게임을 갖다가 하다가 거기 중독돼가지고 학교를 안 간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세 학기 연속으로
예, 쓰리gol을 맞은 거죠. 네, 그리고 맞아, 나서 그렇게 돼요. 제적이 돼서 음. 한양대로 다시 입학했다. 네, 저는 일단 이거 한번 볼 때 가성비를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커트라인이 높은데 굳이 저길 안 가도 되는데 그렇지. 예, 저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진로에 너무 많은 비용을 쏟아내야 하는 그런 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언론홍보학과가 그런 학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 굳이 언론홍보가 아니더라도 가는데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나운서 기자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애들한테 야 그러면은 굳이 언론홍보학과를 갈 필요가 없다. 그것보다는 신촌에 있는 모 아카데미를 가면은 유명한 아나운서나 기자들이 거기 많이 출신이다. 거기를 가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 추천은 있어. 네. 과가 아니고 학교 방송국을 가라. 방송국을. 그거 가야 돼. 그거 가야 돼. 오히려 그게 낫죠. 네. 아니 무슨 과를 가든 네. 학교 방송국에 들어가서 네. 거기서 경력을 쌓으면 돼. 네.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뭐 엔지니어가 됐던 그쪽이 훨씬 더 배울 게 많고 일종의 뭐 하나의 조그만 소방송국이랑 똑같은 네.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진로 선택 관련해서 이제 뭐 각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팁이 있겠죠. 그렇죠. 뭐 오늘을 정리하면서 네. 뭐 한마디로 줄이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무리하게 인기학과 쪽으로만 가지 말아라. 점수 내기도 어렵고 네.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적성을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내가 가서 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과가 훨씬 더 좋다. 네.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네, 이 소장님은 네. 어떻게? 제 같은 경우는 좀 오리지널 학과 쪽으로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로 설정할 때 항상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즐기는 자를 이기기는 매우 힘들다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이죠. 아, 뭐 좋은 논어나 뭐 이런 이제 머리는 안 좋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애들이 그래도 좀 상위권을 형성하고, 근데 머리도 좋고 노력도 드리거든요. 부모님들이 만들어준다거나 네. 도저히 얘는 할 수 없는데 이 시간을 해온단 말이야. 이게 한 놈이랑 안 한 놈의 차이가 크니까. 그러니까 외부 봉사 활동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걔를 빼버리면 학생부 종합에서 충분히 배려하고 나누고 봉사할 줄 아는 네. 정신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볼 거예요? 그냥 학교 내에서 봉사 활동이 이제 치열해질 거라고 봐요. 급식 당번을 한다거나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거나 아마 가위바위보 엄청 할 겁니다. 봉사활동 시간이 뭐 몇 시간 이상 이런 얘기는 이제 없어지겠지만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내에서 하는 봉사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봉사활동의 의미 자체가 이제 사회적 기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가 공부만 잘해서 되겠냐 약간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어떤 사회적 기여나 아니면은 그 공동체 의식에 관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는 게 적절할까요? 자꾸 입시에 대한 학종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기재를 하지 말아라 이 얘기인데 네. 평가는 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 얘기가 나와요.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단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 이렇게 그렇죠. 되어 있거든요. 네. 꼭 봉사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의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학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얘가 봉사심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학종 자체가 되게 이제 계속 블라인드나 분량이 막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걸 또 실시간으로 이제 라이브로 애들한테 콕 찔러가지고 그걸 갖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았나. 결론 짓자면 해야 된다. 해야죠. 해야 된다. 쪽으로. 가위바위보 잘해. 가위바위보 잘해. 네,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고민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애견 훈련사가 꾸민 고2 학생인데요. 담임 선생님께서 대학교 들어갈 때 이제 전공 필요 없다고 했어요. 수시로 지원할 건데 그러면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 없다는 건데 전공 적합성은 뭘로 평가하는 건가요? 그리고 애견 훈련사는 어떤 학과로 가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저도 일요일 오전마다 동물농장을 보거든요. 보는데 상당히 그 시청자가 꽤 많더라고요. 많죠.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네. 애견 훈련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산예대학을 안 나와도 됩니다. 전문 학교에 가서 자격을 따면 돼요. 자격이 뭐냐 하면 이제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1급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은 동물 사육사 그 다음에 행동 교정사. 그래서 가는 거여서 사실은 여기는 학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가서 다시 또 이쪽을 가서 자격을 따야 해요.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이 얘기의 큰 틀을 보면 네. 전공 적합성을 진로 희망사항이라는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뭘로 표현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진로 활동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위에 맨 위에 칸에 희망 분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안에 이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그냥 있어요. 그렇죠. 내용은 가요. 위에 있는 희망 분야만 싹 빠지고 가는 거여서. 예.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책을 통해서든 그렇죠. 아니면 어떤 뭐 진로 체험을 통해서든 그 학생이 뭐를 했다고 했다는 것들은 다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학생 자체가 그렇게 자신감 있는 성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왜냐면 성적이 좀 나오는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좀 반려동물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수의대를 많이 그렇죠. 목표를 크게 잡고 제일 수의대 먼저 공부하는 게 이제 맞죠. 그래서 수의대에 지원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봉사활동, 그렇죠. 그러니까 유기견 봉사 그렇죠.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24학년도부터는 도서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반영한단 말이에요. 반영을 안 하죠. 그래서 이것도 안 읽어도 되냐 이런 얘기가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특에 써주거든요. 그렇죠. 서쪽에서 세특에 써주기 때문에 도서하고 봉사를 안 해도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더 스킬이 충만한 사람이 그걸 갖다 그렇죠. 손을 봐서 그렇죠. 반영을 시켜주는 게 그게 그렇죠, 더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대학에서는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제 4번 항목이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책 3권 뽑아라. 의미를 두고 이제 읽었던 책 세 네. 권. 옛날에는 이게 또 5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죠. 옛날부터 서울대는 되게 좀 독서를 좀 많이 강조를 했고, 강조 많이 네, 했죠. 그다음에 서울대 추천도서 이래가지고 리스트도 내고, 결론적으로 볼 때는 책을 읽은 부분을 갖다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집어넣느냐. 오히려 이제 전공적 합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선택과 집중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네.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갑자기 막 오토바이 소리도 나고 네. 좀 정감 있네. 네. 그러니까 편하게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가공된 형태의 입시 정보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이제 컨설턴트들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적인 부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서는 말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네네. 편하게 네. 많은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렇게 알차게 두 분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테마별로 저희가 한 번씩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진행 어떠셨나요? 너무 시원하게 잘 풀었습니다. 아 예. 유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뭐 항상 뭐 좀 즐거웠던 시간이었죠. 아 예. 예. 저희가 사실 카메라를 들이민 건 처음인데, 저희 카메라를 들이밀지 않았을 때도 사실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카메라 한번 갖다 놓고 찍었다. 그런 컨셉으로 일단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은요,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채널 댓글이나 저희 뭐 잡설 이메일 통해서 직접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입시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잡설TV였고요. 두 분, 한국이 소장님, 그리고 이용환 소장님, 저는 윤한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